나는 유지비도 신경 써야 돼. 주차도 편해야 돼. 고속도로도 싸게 타고 싶어. 그런 당신은 뭐다? 예, 경차 타야 된다. 라는 식으로 너는 이걸 탈 수밖에 없을 거야. 오히려 경차를 안 타는 너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경차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예. 바깥 방송에서 이제 일본 자동차 업계 얘기도 많이 다루는 편이죠. 예, 왜냐면 오상이 자동차 업계에서 일해온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이 이제 경차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몇 번씩 이제 다룬 편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최근에 이제 이란의 그 사태로 이후로 이제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길어지고 있네요, 이거. 일본도 한번 팍 올랐다가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 이래가지고 좀 다시 내려가는 상태인데, 근데 이 보조금이라는 게 영원하게 나올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언젠간 기름값이 상승할 수가 있다. 안 그래도 일본은 이제 자동차 유지비, 뭐 자동차 검사부터 이래가지고 비용이 빡신데, 그런 점에서는 경차가 상당히 경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경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에서 이제 요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2015년도 작년에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 이래가지고 그런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본의 최신 자동차 트렌드 정보랑 더불어서 한국과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왜 경차를 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2015년도에 일본 내 신차 판매 혼다 엠박스가 5년 연속 탑, 2위는 스즈키, 3위가 도요타. 와, 역시 엠박스. 엠박스. 이 엠박스라는 차가 말 그대로 그림에 나온 이 차인데 언뜻 보더라도 그 레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느낌으로 얘가 경차입니다. 경차 엠박스. 예. 판매 대수가 19만 8,893대 이래가지고 꽤 많이 팔린 거죠. 그래서 일본 상사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어떤 말이 나오냐, 일본 국내 자동차 업계에 약간 위기론 이런 게 좀 나옵니다. 이게 일본의 신차 판매 대수의 추이거든요. 밑에 있는 게 일반차, 우리 일반 승용차 SUV라는 있잖아요. 그런 게 일본에서는 등록차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위에 있는 경차가 약간 이제 하늘색이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일본에 점점점 차를 판매하는 대수가 우하향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간단한데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차를 안 탑니다. 도시로 많이 빠져요. 버스, 전철부터 이래가지고 공공교통이 잘 돼 있잖아요. 일본은 차는 뭐 일단 사면 유지비가 필요해. 주차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차를 잘 안 사. 거기다가 또 고령화.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면허증을 반납을 한다라든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진짜 일본 인구가 줄어드는 거 맨치로 이 자동차 판매 대수도 점점 우하향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경차는 그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비율이. 그러니까 전체 판매되는 차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 하늘색이 파란색에 비해서는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일본의 자동차의 특징이거든요. 일본 자동차 회의소입니다. 자동차 산업 정보 2015년도의 국내 신차 판매 시장 성장의 고민. 차가 전체적으로 안 팔린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표가 나왔거든요. 이 지표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어로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드릴게요. 일본에서는 1년 동안에 대충 자동차가 신차가 453만 대 정도가 팔립니다. 그 중에 아까 말한 일반 등록차는 280만 대가 팔리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차가 160만 대인데 이 등록차는 줄었어요. 3.5% 전체적으로. 근데 경차는 3.8% 늘었어요.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브랜드는 이 도요타입니다. 2015년도에 130만 대를 팔았죠.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항상. 그 다음에 2등이 스즈키. 아니, 오상 일본 그래도 혼다가 옛날보다 못한다고 하지만은 일본 자동차 뭐 2등 혼다 아니면 닛산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스즈키입니다. 스즈키는 그 효성 스즈키 옛날에 그 오토바이 그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스즈키가 어떻게 일본에서 자동차 판매대에서 2등이야? 경차만으로도 55만 대를 팔아먹어요. 아까 보여드린 이 기사 여기에서도 나오죠. 2등이 스즈키잖아요. 이 스페이시라는 차가 경차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혼다가 1등 경차는 잘 파는데 근데 혼다의 경차는 엠박스밖에 없어. 그러니까 혼다는 요거 하나로 거의 밀어붙이는 거고, 스즈키는 이 스페이시라는 경차 이외에 여러 가지 경차 차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국에서도 유명한 차가 있죠, 스즈키. 허슬러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많이 수입해가는 짐니라는 짐니. 예
미니 지바겐 약간 그런 느낌의 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즈키가 경차로 좀 아기자기 이쁜 차가 많아요.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스즈키가 2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일본 자동차 업계가 망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왜? 일본의 경차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못합니다. 흔히 말하는 내수용 규격이에요. 근데 그 내수용으로 먹는 기업이 일본 자동차 국내에서 뭐 일반 차 다 포함해서 2등이야? 그러니까 혼다, 뭐 닛산, 야, 일본 사람들이 진짜로 경차만 사는구나 라는 식으로 많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요. 이 지표를 봐도라도 혼다, 닛산, 마츠다, 스바루 줄어들고 있네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잖아요. 근데 경차 브랜드는 마이너스가 잘 안 찍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2015년도 전체적인 판매 대수가 대한민국은 신차가 136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몇 대 팔린다고 했죠? 450만 대 팔린다 했잖아요. 자동차 시장이 대충 생각하더라도 3배 이상입니다. 신차 판매 대수가. 인구 차이를 생각하더라도 조금 많다. 많죠. 일본 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겁니다. 이거는 민간의 선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업용. 기업의 법인 영업차, 렌터카 이런 거 다 넣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좀 시장이 크죠. 뭐 그만큼 땅도 넓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 판매에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잠깐 경차 얘기지만 중간에 약간 넣어드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차를 그렇게 많이 타지 않죠. 이 2015년도 순위 내에서 한국에서 경차하면 레이가 제일 유명한데 48,000대잖아요. 한국은 큰 차가 인기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일본에서 판매되는 경차 승용차 베스트거든요. 아까 말한 엠박스가 19만 대. 그다음 스즈키의 스페이시아가 16만 대. 다이어츠 13만 대, 뭐 12만 대, 8만 대, 8만 대, 7만 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경차 내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차가 뭐 10만 대 이상 팔리는 게 아니라 그 밑에도 빽빽하게 있잖아요. 경차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 1년에 판매되는 경차 숫자 160만 대가 한국에 1년 동안 판매되는 모든 차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은 경차가 많이 굴러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끼잖아요. 아니 그럼 일본 사람들은 왜 이런 차를 타요? 라고 느낄 때 제가 이 경차 컨텐츠 하면서 정말 자주 여러분들한테 자주 강조하지만 여러분 타고 싶어 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한국에서 많이 팔린다는 소렌토 이런 것도 일본 사람들도 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소렌토랑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박스가 경차랑 어떤 점에서 제일 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자동차 크기? 뭐 성능? 아니에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에요. 돈입니다, 여러분. 가격이다. 가격이에요. 요즘 정말 차 가격이 예전이랑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옛날에 경차는 일본에서도 정말로 뭡니까? 돈 아끼려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자동차 한 대에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끼는 사람들이 탔다면 지금의 경차는 다른 차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나마 경차를 선택하는데 경차도 이제 뭡니까? 200만 원 이렇게 비싼 차에 그렇게 속한다는 겁니다. 일본 제일 많이 팔리는 이 혼다의 엠박스 있잖아요. 이 친구.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생각보다 좀 가격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와. 옵션 넣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2천만 원 이상 주고 사야 돼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SUV가 이 도요타의 라이즈라는 차가 있습니다. 작은 SUV. 그렇죠. 일본 SUV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겁니다. 아니 우선 뭐 비싸다 해봤자 아까 그 경차랑 가격대가 거의 똑같네. 나 같으면 경차 말고 그래도 좀 뽀대 나는 소형 SUV 사겠다. 둘 다 2천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라이즈보다 아까 그런 경차를 더 선호하거든요. 왜라고 했을 때 UGB가 들어갑니다. UGB. 이거죠. 예, 어떤 게 제일 많이 차이가 나요? 라고 했을 때 자동차세가 경차는 10,000엔인데 1000cc짜리 컴팩트가 있잖아요. 얘는 자동차세가 25,000엔, 25만 원이야. 2.5배. 우와. 거기다가 두 번째는 자동차 검사 비용도 비싸. 배기량이 높다 보니까. 가솔린도 비싸. 연비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고속도로 탈 때. 고속도로 탈 때도 경차가 20% 이상 더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적인 거에서 1000cc랑도 차이가 나는데 1500cc, 2000cc가 되잖아요. 그럼 유지 비용이 점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외에도 세금 외적인 유지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여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를 보여드리면은 타이어입니다. 아,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타이어 몇 인치입니까? 적어도 16인치부터 한 큰 사람은 20인치 정도? 그 정도의 타이어를 많이 끼실 겁니다. 일본의 경차는 타이어가 13인치, 14인치 정도 들어갑니다. 타이어 한 짝에 이런 가격이 나옵니다.
타이어 운동화보다 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 예, 그런 말이 일본은 나와요. 타이어가 작다 보니 경차는. 4개 20만 원 그런 것도 있겠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이거 길표도 아니에요. 요코하마 타이어, 던롭, 미쉐린, 브리지스톤 이래도 이 정도밖에 가격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18인치 일본에서 가격 타이어 한 짝 이런 가격이 나옵니다. 당장에 가격 차가 몇 배 납니까 여러분? 2~3배 이상 나요. 이걸 4짝을 끼워야 돼. 근데 여러분 타이어라는 게 이 타이어만 들어가서 됩니까? 뭐가 필요해요? 타이어 휠이 필요하잖아요. 휠 가격도 2~3배 이상 차이가 나. 아니 그래도 우상 이런 거 타이어 해봤자 그냥 한번 사계절용 타이어 끼고 끝. 여러분 일본은 기본적으로 여름용 타이어랑 겨울용 타이어를 바꿔 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2짝이 무조건 필요해요. 일본 지방에 눈 안 내리는 지방 거의 없어요. 규슈도 눈 내리거든요,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타는데 겨울용 타이어도 구비를 해야 돼. 타이어 1년에 교체를 무조건 2번을 해야 돼. 유지를 해야 돼. 스노우 타이어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딱 봤을 때, 자, 고객님, 14인치 타이어 끼고 다니실래요? 18인치 타이어 비싼 돈 치고 다니실래요?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말 나옵니까?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생활의 편의성, 경차, 주차. 일본 여행 가보신 분. 일본은 여러분, 여성 전용 주차장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경차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은 경차를 배려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주차 구역을 좀 빡세게 긋거든요. 정말 차 문 열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렇게 구역을 긋다 보면은 애매한 스페이스가 많이 나와요. 흔히 말하는 일반 차면은 한 3대 정도밖에 못 되는데 경차면 4대, 5대 될 수 있네? 그러면 경차로 줄을 쫙 끄어. 그래놓고 이 밑에 이게 한자로 경자입니다. 경자라는 마크를 딱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은 너무 앞이 짧아 보이잖아요. 그죠? 당연하지. 경차는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길이가. 그러니까 요런 데는 다른 차면 한 요 정도가 길에 벗어 나오는데 경차니까 뭡니까? 아, 이 안에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짜리몽땅하다. 이래서 요걸 많이 맞춰두는 겁니다. 일본은 주차장들이 기본적으로 유료 주차장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차를 타면은 다른 것보다는 좀 틈새 시장 찾기가 쉬워가지고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나마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조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하면은 일본은 자동차 주차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자동차 번호판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경차는 그런 거 주차장 없이도 우리 촌동네는 저기 밭에 논두렁이 세워놔도 됩니다. 이러면은 번호판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경차를 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간에가 거주하는 삿포로시 여기는 경차를 산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갖고 있어야지 번호판이 나옵니다. 도시니까. 도쿄 주변 당연하고 웬만한 도시에서는 아무리 경차라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갖고 있고 해서 번호판이 나오는데 이런 데 포함 안 돼. 진짜로 여러분들 여행도 못 가본 촌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경차 산다. 그래. 너 뭐 거기 주차장이 뭐 땅값도 없잖아. 그냥 가져가. 애니메이션 보면 자주 나오는 일본 시골 분위기. 시골 분위기. 그런 don데네 아마. 그렇죠. 그게 아닌 이상은 주차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말했잖아 이런 거.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촌동네 사는데 일반 차를 사. 당신 컴팩트카 사네. 주차장 어디에요? 아니 저희 동네 그 촌동네라서 주차장 굳이 이 사람아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촌동네다라도 그런 거 안 돼. 해서 이제 독박을 씌워요. 근데 경차는 뭐 레알 촌동네면은 경차 사셨어요? 그냥 타고 다니세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차를 뭡니까 일본 집안 촌동네는 보급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보급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일본 자동차 매거진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소득이 이제 1990년대 후반을 피크로 내려가서 최근에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의 가격 인상과 소득 성장 고민으로 뭐가 인기다? 경차와 컴팩트카의 차종이 호조다. 2020년 기사. 2020년에도. 오히려 그때보다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경차가 더 팔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해도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그렇죠. 게 지금이죠, 일본. 박간의 영상의 대부분의 기승전은 돈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게 말했죠. 일본은 피크를 찍었다가 내려가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피크를 찍었다가 내려가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간이 막 늘 이런 나온 여러분 기승전 돈이에요 이런 말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이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옛날이 더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도 SUV 타고 스키장 가고 세단 타고 이니셜 D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최근에 뭐예요? 이런 고유가 사태 있잖아요. 이란 인해 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뭐예요? 경차. 항상 이런 말 하면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일본 사람들 전기차 타야겠네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죠. 전기차는 뭡니까? 일본에서 왜 못 타요?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 정전도 자주 일어나고 지진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끊길지 모르는 그런 인프라보다는 경차는 뭐예요? 휘발유 들어가잖아요. 아포칼립스 시대에도 휘발유는 이렇게 펌프로 넣더라도 차가 움직여요. 그런 비상연료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기가 끊겨서 충전을 못해서 깡통이 되는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촌동네에서 내가 적은 기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경차가 무거운 다른 일반 차보다 낫겠지 라는 생각에 전기차를 한번 보러 갔다가도 다시 한번 경차로 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전기차 붐이 안 왔네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못 느껴요. 전기가 끊겨, 수도가 끊겨, 가스가 끊기고 집에 못 갈 수도 있어. 전철이 끊겨서. 그리고 평소에 슈퍼가 영업을 안 해. 내가 카드가 이용이 안 돼. 왜? 전기가 끊기니까. 현찰만 이용을 해야 되라는 그런 극한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염려, 대비라는 게 많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소 때 당연히 저도 전기차가 일본에서 있잖아요. 집밥으로 일본 주택 많으니까 짱구네 집처럼 주택에서 충전해서 나갔다 오더라고. 동네 마실만 가고 전기차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일상이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게 일본이니까 사람들이 만에 하나를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에 하나를 대비를 하면서 평상시 뭐예요? 나는 유지비도 신경 써야 돼. 타이어도 아껴 써야 돼. 주차도 편해야 돼. 고속도로도 싸게 타고 싶어. 그런 당신은 뭐다? 경차 타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어찌 보면 강제시키는 거죠. 주변에서. 너는 이걸 탈 수밖에 없을 거야. 오히려 경차를 안 타는 너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바꾼다 하면 지금까지의 일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충전기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충전하는 방식도 시간도 다르고 그 일상 루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귀찮다고 느끼는 분들 많죠. 그렇죠. 아직까지 일본은. 굳이 기름 넣으면 되는데 지금까지처럼. 귀찮지. 또 얼마 탄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초기 투자 비용 있잖아. 전기차는 어쨌든 초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테슬라를 산다 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잖아. 근데 이런 경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싸더라도 2천만 원만 내면은 내가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 경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차금이 싸다 보니까 오래 탄다 하더라도 다른 차랑 비교해서 유지비가 점점 비싸지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기승전 둘러 그래 돈이다 라는 식으로 일본에서는 이 경차가 일반차 컴팩트카 SUV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구하고 있고 그런 인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죠?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 1등은 압도적인 도요타, 2등은 누구다? 스즈키다 라는 게 일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그럼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죠. 그럼 박간영 오상도 경차 타야지. 다른 건 맨날 중고차 보러 다니지 말고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박간영은 왜 경차를 타지 않을까? 여러분 경차는 내가 운전을 암만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왔을 때 부딪히면은 내가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아니 그럼 일본 사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사람들은 목숨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경차 타는 거예요. 만에 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쓸까?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포칼립스 있잖아. 지진이라는 그런 건 대비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부딪힌다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덜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고속도로마다 100km, 110km, 적은 어떤 고속도로는 80km 제한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많이 달리지 않고 거기다가 또 경차를 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를 그렇게 타지 않아요. 할인이 된다 하더라도. 경차는 기본적으로 자기 집에서 반경 한 50km? 마트, 동네 목욕탕, 철물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생활 반경에서 좀 탄다라는 게 목적이지. 예를 들어 레저용으로 있잖아. 몇백 킬로도 달려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경차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경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평소 때 50km 다니다가 내가 이번에 휴가 동안에 저기 교토 오사카 놀러간 한 300-400km 왕복 운전 한다. 혹시 별일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 혹시로. 그러면서 경차 타는 사람이 생기는 건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경차를 탄다는 거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경찰을 타지 않는 거예요. 일본 경찰은 약간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레이도 그렇잖아요. 키가 높아요. 근데 일본 경찰은 레이보다 폭이 더 좁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다마스거든요. 옛날 구형 다마스. 구형 다마스는 여러분 한국 시트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도 나오죠. 뭡니까? 차가 넘어져요. 본인이 가다가도 다마스는 차가 넘어지는데 그 다마스를 한 80km 와서 일반 SUV가 들이박았다 생각해보세요. 차가 에어백이 터지는 말도 어떻게 될 것 같아? 차가 굴러갑니다. 그게 일본 경차 사고의 제일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경찰을 타지 않는 겁니다.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그런데도 많은 일본 사람들 경찰을 탄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런 위험 부담성이 있다 하더라도 돈. 지진이야 맨날 첫날 경험을 하지만은 그런 교통사고의 경험은 평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 우리 아버지도 50년 이상 타고 계시지만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는 일상적인 재해야. 오히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는 정기치 않다. 방전될 수 있지. 경찰을 타. 이런 마음이 나올지언정 교통사고면 남이 날 박아? 그런 게 있겠냐? 라는 시점에서 경찰을 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랑 좀 반대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기승전 금전적인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더욱더 선호하고 있다. 라는 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